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 이동한 고기압 후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으로는 구름들이 다소 들어오고 있으나 높은 구름들입니다. 고기압 중심권에 가까이 있는 강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도 가까이 떨어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평년 대비 3, 4도가량 낮은 3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강릉 황사는 영하 0.2도까지 떨어져 유일하게 영하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지역으로 이동한 고기압 후면의 영향을 계속 받을 전망인데요. 고기압권에서는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하층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로 중상층운들이 들어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은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주 풍계가 남동풍인데요. 소백산맥을 넘은 공기가 풍하측 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으로 인해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23도에서 27도의 기온으로 모처럼 평년 기온을 1, 2도 이상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18도에서 21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는 중국 장쑤성 부근으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9일 새벽에는 중국 장쑤성 부근에서 저기압이 크게 발달하는데요. 일본 동쪽 해상에서 고기압이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확장하면서 저기압은 이동이 느려지고 더 강해질 전망인데요. 하층 대기에서는 동중국해에서 한반도로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수증기를 수송하는데요. 하층 대기에서 초속 12.5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하층 제트라고 합니다. 또한 상층의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아열대 제트가 중부지방 상공으로 내려오면서 상하층 제트가 한반도에서 교차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를 상하층 제트 커플링 구조라고 합니다. 하층 제트는 수증기 공급을 하고 상층 제트는 하층의 공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막대한 수증기를 가진 온난한 공기가 강한 상승 운동을 하면서 호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새벽에 장쑤성 부근에 있는 저기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 저기압은 일본 동쪽 해상의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 동진하지 못하고 북동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남서해상을 거쳐 늦은 밤에는 수도권을 관통해 다음날 새벽 동해상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제주와 지리산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강수량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은 20에서 50mm, 호남 지역은 15에서 30mm, 경북 지역은 10에서 20mm, 경남과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50mm, 제주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정도 예상됩니다. 10일 아침 저기압은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였지만 상층 기압골로 인해 중부지방의 강수는 오전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기압이 따뜻한 아열대 지역의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아침 기온은 다소 높을 전망인데요. 평년 기온을 2, 3도 이상 웃도는 12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중상층 대기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15도에서 21도 정도로 낮아 쌀쌀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11일 아침에는 바레만 지역에서 다가오는 상층 기압골로 인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날씨가 흐리면서 이불 효과로 기온 하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상층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강수량은 극소량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영하 17도가량의 상층 한기가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기온 상승도 제한될 것 같은데요. 평년 대비 2, 3도가량 낮은 17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12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하층 대기에 남아있는 한기로 인해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평년 대비 2, 3도가량 낮은 6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팬 현상으로 인해 13도에서 15도 정도로 기온이 다소 높을 것 같습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이날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는데요. 평년 대비 2, 3도 이상 높은 23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날 오후부터 영하 20도 이하의 상층 한기는 당분간 내려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13일 아침에는 일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 상층 한기가 주춤하면서 중국발 열파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9도에서 18도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 중국발 열파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영남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4일에도 일본 남쪽 해상에서 뻗고 있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유입되고 중국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35, 6도까지 오르는 등 중국발 열파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평년 대비 3, 4도 이상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나 영남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초는 북동아시아 상공을 뒤덮은 상층 한기로 인해 기온이 매우 낮았는데요. 7일까지 평균 기온은 12도에 불과했습니다. 평년 기온 16.2도에 비해 4.2도나 낮아 쌀쌀한 5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북인도양의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은데요. 평년 기준으로 보면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해 대기 파동이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일본 남동쪽의 고기압이 크게 발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 남동쪽의 고기압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니뇨 남방진동 지수는 중립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에도 중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든 줄리안 진동 상황이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든 줄리안 진동은 줄여서 M조라고 하는데요. 심층 대류가 적도 지역에서 30일에서 70일 주기로 생성되어 동진하면서 발달과 쇠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 M조의 동향은 위상을 8단계로 나눈 다이어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의 초록색은 5월 7일에서 21일까지의 예측치입니다. 4월에는 중순까지 비활성인 상태로 있다가 하순에는 서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으로 이동할 때 약간 활성을 보였고 5월 초에는 다시 비활성 상태로 있는데요. 진폭이 단위 원 내부에 있을 경우 M조는 비활성이나 강도가 약함을 뜻합니다. 5월 7일부터 21일까지는 심층 대류가 인도양에서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비활성이거나 약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조 상황만 본다면 열대 지역의 심층 대류가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태풍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5월 26일과 31일 태풍 1호와 2호가 각각 발생한 바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태풍 발생이 계속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5월 하순이나 6월에 1호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M조의 비활성 상태가 계속된다면 태풍 발생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